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지난주 내내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관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한미 통상 협상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필두로 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시즌 본격화되기 때문에 숫자에 조금 더 집중한 한 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장 전에 봐야 될 주요 체크 포인트는요. 실적 시즌 본격화되면서 이번 주에 대형주들 대거 자리하고 있는 실적 시즌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팔아야 할 순간인가, 오히려 조정 시에는 매수로 담아야 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방산주 안에서는 물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 조금 남긴 했는데요. 시총 다시 한번 5조까지 재진입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의 중간 수출 지표 오늘 또 발표가 되는데요. 화장품, 더불어 음식료, 그 안에서도 삼양식품이 황제주로 등극할 것인가 86만 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지난주에 다시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조기 대선 앞두고 정책주의 순환매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8시부터 개장되면서 프리마켓에서의 거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의 움직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먼저 체크해 볼까요?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개인들은 대거 담긴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쪽에서 대참 매도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약세 분위기 안에서 하이닉스 0.29%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주에도 비교적 선방했었던 현대차가 오늘 또 강보합권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대체로 내리막길입니다. 자, 그러면 후 시총 5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볼까요? 왼쪽이 거래소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현대차 다시 한번 압박할 것으로 보는데요. 시총 6위권에서 2%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KB금융도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휴젤 0.5%, 파마리서치 추가 강세로 미용주들의 강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의 분위기도 이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성신량의 15%의 급등 출발 대기하면서 오늘도 정책주들의 움직임 조금 더 힘 받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는 민주당 쪽에서도 원전주를 새롭게 친정책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2.3%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와의 분쟁 안에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IR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 쪽으로 캐파 더 확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3.4%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의류 AI 3빌리언의 6%의 급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 서울옥션,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증권가 리서치 센터장들과의 만남으로 오늘 STO 관련 종목들이 지난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외 거래소의 상승 그리고 오늘 프리마켓까지의 강세 움직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조금 전에 봐드렸던 이 Q 안에서의 개장 전 포인트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실적 시즌 본격화 이번 주에 하나의 핵심 포인트로 딱 숫자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글로벌 증시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스피가 주간 2%, 코스닥은 3%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2%가량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대조적으로 선방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는 2440, 2480이라는 좁은 범위의 등락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밴드는 2480에서 2600으로 지난주 지난주 상단이죠. 상단이 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조금 더 레벨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세 가지고요. 한미통상협의 주 후반에 자리하고 있고 추경 기대감 지난주에 12조 원으로 확대됐죠. 경기 부양책 기대감, 마지막으로 실적 기대감 자리합니다. 이번 주에 실적 예정인 기업들
쭉 보실까요? 오늘은 한화엔진, LS 일렉트릭 필두로고요. 이번 주에 전력기기 3인방 다 변압기 쪽에서 실적 내놓습니다. 내일 대장인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엔진이죠. 선박엔진 안에서 한화엔진을 필두로 해서 목요일에 대거 실적 발표 나오고요. IT의 대장인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 그리고 목금의 자동차 종목들 대거 자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성적표가 이제 코스피의 중심점을 다시 잡아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화엔진 오늘 프리뷰에서의 힌트를 잠깐 보고 갈까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여전히 토픽으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1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3,122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QOQ 대비로는 살짝 빠지긴 하는데 전년 대비로는 증가세 유지가 되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189억 원. 전년 대비로는 살짝 빠지는데 QOQ 대비로는 또 영업이익은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 동안에 32대의 엔진이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균 ASP, 그 단가는 살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수주 저선가 엔진이 이번 1분기에 일부 잡혔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건 32대 중에 한 대는 삼성중공업향으로 메탄올 엔진 처음으로 수주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긍정적인 흐름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사이클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실적을 필두로 해서 이제 2028년까지의 실적이 곧 확정됩니다. 특히 애프터마켓까지의 매출 실적이 계속해서 앞으로의 실적의 키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분기 나오고 나서 연간 추정치와 함께 26년, 27년, 28년까지의 3년간의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상향 조정되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최근 좋았는데요. 조정 딛고 다시금 25,000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한증권에서 보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 아직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속에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키가 오늘 성적표를 통해 확인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체크를 해볼까요? 지금 조선업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노무라증권에서 오늘 오전에 한국조선업 투자의견 중립으로 낮춰잡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영향받게 될지, 다만 긍정적으로 여전히 중국 쪽의 선박 제재 움직임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가이드라인보다 조금은 예상 하회다. 조금 완화된 제스처 속에 10월부터 시행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조금은 시간을 벌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화됩니다. 미국 LNG를 써라. 그리고 미국 LNG 선박 지어라.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한화오션을 포함해서 LNG 생산 체제는 국내 조선소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전체적인 조선 사이클 계속 힘 받아갈지 잠시 후에 두 가지 상반된 재료 안에서의 방향성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 속에 방산, 조선 시장 안에서 1분기에 가장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두 섹터거든요. 그래서 방산 대장주도 잠깐 점검하고 갑니다. 5월 7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또 한 번 오늘 오전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130만 원. 지방방산 OPM이 꾸준히 성장한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5월 7일 예상되어 있는 매출액은 한 5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5,685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컨센을 각각 10% 이상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1분기 동안에 폴란드 K9, 천무 이렇게 수주가 이뤄지게 되면서 지방방산 쪽의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전체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인 흐름은 사실상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림이 중요할 텐데요. 글로벌 생산 거점 확보, 그러니까 지금 유중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투자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을 통해서 지금 거점 확보를 통해 레벨업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라인메탈 포함해서 유럽의 방산주와도 견주어 봤을 때 저평가될 이유가 없다라고 한국투자증권은 보고 있어요. 유럽의 방산주 지금 PER 27배 적용해서 TP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자, 주가의 움직임 잠깐 체크해 볼까요? 지난주에 84만 6천 원의 움직임까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마켓에서의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2% 조금 전에 시총 6위권에서의 움직임을 잠깐 체크해 보셨죠. 지난주에 잠시 시총 5위인 현대차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30만 원까지 도달을 한다면 아직까지 상승야력이 한 50%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관세 우려로 주춤한 현대차를 밀어내고 시총 5위까지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움직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월 중간 수출 지표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미용과 음식료 같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찍히는 쪽은 눈여겨봐야 한다.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증권가 리포트 가져와 봤어요.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110만 원으로 삼양식품에 대해서 TP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잠깐 체크해 보면 지금 주가가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지난주에도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는 있는데 작년부터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속도가 좀 약한데? 라고 보실 수도 있을 만큼 조금은 완만한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에 역대급 상승률을 보였거든요. YTD 246%, 올해 25% 추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급 상승에 이어서 기울기가 다소 약한 이유는 바로 관세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한증권에서는 지금 현재 우려보다는 우려가 기우다라면서 수출 모멘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높은 매출 총이익률, 낮은 가격 민감도, 브랜드 파워, 긍정적. 지금 상향한 식품을 둘러싸고 있는 4가지 강점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형 성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이제 5월에 밀양 공장 완공되면서 캐파 한 30% 이상 늘어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중국 공장 얼마 전에 투자 소식이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27년 1월이 완공이긴 한데 이때까지 캐파가 또 한 번 늘어나기 때문에 해외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외형 성장은 계속 이뤄진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곧 있을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론 내수는 살짝 꺾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으로 수출 움직임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추가 강세, 만약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내수가 좀 약한데 해서 조정권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가 기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볼까요? 지금 110만 원까지의 움직임을 보면서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약박권의 등락을 보이네요. 96만 원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200% 넘게, 올해는 20% 넘게 이달 들어서만 14%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96만 1,000원까지 도달이 되고 있는 상황. 지난주에 장중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신고가는 97만 원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0만 원의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여기서 수출 지표 안에서 여전히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5월 14일에 MSCI 편입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수급 이슈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주춤거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이때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Q&A로 가보죠. 네, 두 분과 함께 개장 전 10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 김태성 IS의 본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수가 0.5% 상승, 코스닥도 0.8% 상승으로 지금 이제 50분이군요. 지금 호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0.08%네요.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도 0.06%. 지난 종가에서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자, 오늘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차 소장님, 코스피의 관세 리스크 일단은
통과하고 있는 건지 이번 주 증권가에서 보는 건 관세는 좀 시들할 것 같고 실적 보자 이렇게 보더라고요. 방향성 어떻게 점치십니까? 그러니까 관세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그 정부 대표단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일본 예를 보게 된다라면 일본 같은 경우 관세를 현재 지금 그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자라는 그런 어떤 제안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관세를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현재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관세에 대한 어떤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조변석기 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뭘 봐야 될까? 중대형주들은 이제 실적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고 여전히 또 테마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죠. 대선과 관련된 테마주들 이런 부분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떠한 뭐 특정한 뭐 방향성, 그다음에 환율에 따라서도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안 움직이고 있죠. 환율이 지금 원화가 자체적인 강세라기보다는 철저히 달러 대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개별 종목 장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요. 실적이 하나의 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화엔진,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조금 전 브리핑에서도 봤지만 방산 섹터도 이번 1분기 성적표에서 또 한 번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한화엔진 기대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대장주의 움직임까지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조선방산 실적 기대치 어디까지 보세요? 뭐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약간의 좀 불확실성이라고 한다면 방산보다는 조선에 있겠죠.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고민이 있다 보니까 일단 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금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산업의 성장과 이 주가의 변동성을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K국장의 어떤 패턴상 만약 오늘의 실적이 한화엔진을 통해서 세로뉴스로 작용한다는 것을 만약 인지를 하게 된다면 이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단기적으로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한화엔진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 그리고 종가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해서 하나 시스템, 현대, 로템에 대해서는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더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로뉴스로 나오지 않네. 그럼 지금이라도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또 사로잡힐 가능성은 높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산 부품주라고 볼 수 있는 뭐 R3 시스템과 같은 기업들 아니면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에 조금 많이 묻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김정은과도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퍼스텍, 빅텍, 스페코 이런 기업들도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한화엔진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더 강해지는지 지금 실적 공시에 시간은 안 나왔거든요. 저희와 함께 실적 확인해 보시면서 그 움직임 따라가 보시죠. 다음은 삼양식품인데요. 황제주로 등극할 것인가? 이제 5월 MSCI 편입 이슈도 있고 실적과 관련해서 특히 수출 모멘텀은 누구보다도 좋을 거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종목 아닙니까? 지금 0.21% 다시 약보합권에서 강보합권으로 돌아섰네요. 차 소장님. 지금의 삼양식품 어디까지 와 있는 그림일까요? 일단 지금 그 두 가지 관점이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 이제 자체적인 흐름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MSCI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 수급이 들어올 것인가,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 이거는 그 일부 오해가 우량주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시총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을 따지면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 여기에 부가적으로 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시총이 더욱더 늘어날 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면 그때는 수급이 빠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자체적인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가장 우선적인 게 우리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보여주듯이 100만 원 안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음식료주들을 지난주에 일부 방송에서는 뭐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방송도 뭐 몇 개 보이긴 했습니다만 경기 방어주가 아니죠. 수출주죠. 수출주이기 때문에 과거 수출주는 뭐였었죠?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열에 오를 정도로 수출주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지금 현재 100만 원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뭐 저항대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안정권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MSCI 지수 편입과 별개로 100만 원에 안착하느냐 여부가 삼양식품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규 편입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는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책주 순환매 호흡도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정책주 지금 팔지 말고 계속 순환매 움직임 나타날 때마다 지난주에 좀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이번 주인공, 지금 STO가 개장 전부터 시세가 좀 상당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쪽인지 그럼 다른 쪽에 대한 전략도 같이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개장 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당시에 이제 강했었던 쪽은 웹툰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 애니메이션 컨텐츠 쪽이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했던 쪽이 비대면 의료 쪽이었기에 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시에 쉬어가는 쪽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후에 점심 먹고 보니까 인성정보를 비롯해서 원격 의료 AI가 다 시세가 좀 났어요. 오늘도 저는 그 전략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강한 STO를 계속 쫓다 보면 고점에 혹은 윗골에 좀 몰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오늘 좀 쉬어갈 수 있는 저출산 쪽을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STO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좀 용기 있게 사셨던 분들이 오늘 수익을 좀 거두어 드릴 그런 타이밍이지 저는 쫓아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짜기에는 지금은 다소 무리가 있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가는 쪽보다는 쉬어가는 쪽에서 기대를 혹은 기회를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움직임은 시장 또 열리고 나서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관심주 빠르게 듣겠습니다. 차 소장님은 전력 주셨어요. 서전, 기전 지금 어떤 포인트인가요? 일단 지금 뭐 아무래도 지금은 정책 테마주들을 봐야 되겠고 이재명 그 민주당 전 대표의 어떤 원전 그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원전주들이 다 바닥에서 거의 V자 반등을 좀 지난주부터 줬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런데 서전기전 같은 경우 최근에 3,500원에 이제 이중 바닥을 찍은 과정에 있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종목이죠. 중소형 이제 종목들이긴 한데 이제 현재 우리가 배전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고 또 SMR과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현재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서전기전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주로 탈바꿈하고 있는 원전주의 움직임 제도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은 HFR 주셨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다시 볼까요? 네, 또 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SK텔레콤과의 어떤 오픈랜 기술을 좀 입증받았다라고 보여지는 HFR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관점으로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아마 지난주부터 이번 주 내내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실 종목에만 집중하실 것 같아서 저는 HFR 15,000원 손절 라인 잡고요. 충분히 25,000원, 27,000원 가격대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했을 때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IT의 투톱은 약세 움직임 예상되고요. 0.2에서 3%가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로 비교적 선방하는 움직임 예상되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 출발. 의외로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 강세로 강보합권으로 하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대기고요. 시총 6위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압도적으로 강하네요. 2.6% 상승 출발 대기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신 정책 관련해서는 STO,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급등 움직임, 핑거 역시 두 자릿수의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문 열고 다시 오겠습니다.